인근 인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큰아들이 신문에 나그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됐어.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70 다 됐어.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올 때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네. 오늘은 시민사회로서는 13차 위안부 기림의 날, 정부 차원에서는 9차. 8차. 예, 기림의 날입니다. 오늘 이분을 꼭 모시고 싶었어요.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미향. 누구보다도 뜨겁게 응원해 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윤미향 의원님 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거리에서 네. 정대협 시절부터 그리고 프리랜서 활동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에는 1년 됐네요. 그러니까. 벌써. 거리에서 호석가 선생님하고 같이 호사카 선생님하고 저희가 네. 소녀상 앞에서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사실 충격받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 그다음에 한국의 극우로부터 상당히 그 비난을 받고 계시다.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한국의 우익 정치인들이 의원님을 상대로 상당히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나가면서 면전에 대고 그렇게 쌍욕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뭐 뒤에서는 저 사람 저렇대라고 흉볼 수는 있지만 댓글로 또 막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면전에 대고 세상에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의원님 그걸 참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럴 텐데 네. 세상에 그걸 참아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그동안 평생 인권운동 위안부 할머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일본의 극우와 싸운 분입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마 그 모습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김학순 할머니가 저렇게 신고를 증언을 하실 때도 이야기를 난 70이 됐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네. 라고 하는 각오로 증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8.15부터 침묵이 깨트려지기 그 반세기 동안 피해자들이 살아왔던 삶은 그런 조리돌림이었다. 물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셔서 전쟁터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겪은 그 조리돌림, 성폭력, 학대, 고문, 그건 뭐 더 극심했고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러시아군과 중국군 등이 위안소로 말하자면 일본을 이제 일본이 패전 직전에 공격을 해오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일본 여자들이라 그러면서 총격을 가하고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 아휴. 그곳에 남아 있었던 피해자들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 기념하고 다시는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행동하지만 우린 그분들 잊으면 안 된다. 그 아팠던 역사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년 전 그날 소녀상 앞에서 저에게 했던 그 약간 연세 드신 네. 분들의 그 욕짓거리 그것은 어쩌면 피해자들이 겪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지난 제가 5년 동안도 견뎠던 것 같고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해서 또 제가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내 책임도 있다. 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나게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요. 내 30년의 활동의 보상이 이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극우와 우익들이 바로 앞에서 위협을 가할 때는 그래도 일본 극우니까 네. 제가 싸울 대상이니까 예. 라고 위로를 하면서 걸어왔는데 바로 내가 함께 우리 역사를 살았던 분들에 의해서 그런 공격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는 것 그것은
뼈에 쏙쏙들이 들어가죠. 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예. 잘 없어지지 않아요. 진짜 사회운동가들, 인권운동가들이 진짜 배포가 크시고, 진짜 웬만해서는 평생 인권운동, 사회운동 하면서 살기 어렵다. 저 여러 선배들을 보지만 진짜 세상에서 운동가들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대표적인 인권운동가가 윤미향 의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횡령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윤미향을 그렇게 못 넘어뜨려서 네. 저렇게 집요하게 예. 혈안이 되어 있는가. 저는 지금 무슨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요. 또 그들이 공격하는 민주당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네. 지금 4년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잘 마치고 예. 지금 다시 거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맨 땅에 다시 헤딩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왜 이다지 이렇게 윤미향을 못 넘어뜨려서 집요할까? 그들이 정의의 사도여서 선의 무슨 상징이어서 네. 윤미향은 악마여서 예. 저는 그런 프레임으로는 지금 이 형국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지금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일제 식민지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한 번도 일제 식민지 불법 강점을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 범죄자를 일제 식민지화했던 범죄자 그리고 수많은 아시아의 여성들을 그렇게 죽임으로 내몰고 생존 이후에도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했던 전쟁 범죄자들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80여 년의 역사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시 공격을 당하고 매춘부다 너희들이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가놓고 왜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 극우 일본 정치인들에서가 아니라 네. 우리 안에서 우리 나라의 극우들이 네. 극우 매체들이 네. 또 극우 정치인들이 네. 그렇게 공격하는 건 아닐까 저는 자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보수 언론 보다가 기가 막혔는데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찬진 변호사가 평생 그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 운동하고 인권 변론 했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셨어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딱지를 붙이냐면 대북송금 변호사. 야,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그 사회복지 운동, 그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건가? 이거 한 사람을 세상에 대북송금 변호사라고 딱 해가지고 규정해서 프레임 만드는 네. 거죠. 대표적으로 그 프레임으로 공격당한 분 아닙니까? 프레임화에 엄청난 기술을 교육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로부터 교육받았을까? 네. 저는 일제 식민지의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다. 맞아요. 라고 프레임을 해서 조선 사회 내에서도 그분들을 기피하게 만들고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쉬쉬하게 만들고 했던 그런 어떤 기술들 그것을 그대로 식민지 이후에도 사실은 경찰들이 청산되지 않았고 군부도 청산되지 않았고 일제 식민지에 협력했던 그 조직들이 그대로 이어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승만 정권을 넘어오면서 정말로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조차도 빨갱이다 뭐 해서 네. 넘어뜨렸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그동안. 예. 저는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가에게 종북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였던 국정원, 예. 공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예. 종북주의 거의 1, 2, 3순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무슨 그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북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북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그들 사회 내에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했던 그 일제 식민의
협력했던 도구들, 그렇죠. 예, 그런 도구를 그대로 네, 지금 그대로 하고 똑같이 있다. 하고 있다. 네. 예. 그게 청산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국민적 주권 정부라고 하고 또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내란 청산은 따라서 음.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는 과정부터 진행하지 않으면 네. 그냥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위에만 약간 청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윤석열, 김건희 청산에도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앞세웠던 그 세력은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청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 정책, 네. 예산, 심지어는 국정원 것까지 네. 다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 외교부 예산 중에 예. 해외 뭐 한인회라든가 또 혹은 어떤 지원하는 활동 예산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것들도 제대로 점검해서 그동안 이런 해외 지원했던 예산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되었던가 네. 아니면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고 네.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권을 해치는 일들에 예산이 사용되진 않았나 네, 네.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새로 잡고 네. 그러기엔 4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5년인가요? 5년이요. 5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입니다. 그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비롯해서 조세재정 전문가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조세재정 회의를 했어요. 시민사회하고. 이것도 역대급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없던 현상인데 기재부 관료들하고 시민사회 민간인 전문가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 600조 가운데 27조가 의원님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좀 구조조정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기재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운동가하고 교수들이 와서 도대체 그러면 27조가 뭔지 그 항목을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그거는 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공개하세요. 왜 공개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 말씀 주신 대로 한국 부인회, 무슨 한인회, 네. 온갖 이 소위 얘기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소위 극우 성향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중단시킬 수 있겠다. 아마 지금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여전히 공격하고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 네. 그런 것들 샅샅이 다 찾아내서 확실하게 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면 복권 대주인 거죠.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축하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날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손영민 소장님은 떠났지만 그래도 윤미향 대표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사면 복권이 발표되기 전 한 이틀 동안 어마어마했잖아요. 저는 2020년에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매체들이 공격해 왔던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공격해 왔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사실은 상기됐어요. 조금 잊고 있었거든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끝나고 나서 뚜벅뚜벅 가야겠다. 할머니들하고 했던 약속. 뭐 내가 사면 복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그렇게 지장은 없지. 나를 네. 주저앉힐 수는 없지. 예. 라는 각오들. 그런 각오들을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제가 지금 김복동 희망 공동대표라고 네, 네, 네. 했잖아요. 예.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 해서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김복동 평화센터라는 평화센터. 어떤 권리나 책임은 없지만 예. 활동가로서 대표를 하고 있어요. 예.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배기종군하는 마음으로 직책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집행유예형을 맞은 사람이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있으면 그 단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네. 다 기부금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후원 회비로. 예. 그런데 제가 있으면 기부 영수증을 발급을 못합니다. 왜요? 그게 법정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법으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규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도 뭐 세부적으로 기분 나빠서 살펴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김복동의 희망에 후원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바로 사표를 임시총회를 해서
사표를 냈고 임시총회에서 제 사표를 받아들였고 예. 제 대신 다른 분을 공동대표로 세우고 하는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심 그 민주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혹시 사회통합 얘기하니까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고통을 겪었던 검찰과 언론의 그런 어떤 부당한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우리 손현미 소장님이라든가 또 저라든가 저와 함께 활동했다라는 것 때문에 공모자로 연루되어서 고초를 겪었던 우리 전 정대 활동가들 그분들에게도 광복의 빛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기도를 혼자 정말로 예.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조국 대표님 사면 복권 이야기 나올 때도 어느 곳에서도 저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 활동가들 어떻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를 않았어요. 예. 혹시 또 그것이 빌미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의 부담이. 정치에 부담을 안겨줄까 봐. 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이고. 아마 조국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감옥에서 갖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격을 받았던 분들은 민주정부 아래서 그 반대편 되는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피해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의식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한 발짝이라도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의와 평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그래도 뭔가 공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자라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주로 평생 그렇게 사신 그렇게 분들입니다. 예. 했던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공생활만 평생 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혹시나 그 정부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또 더 심한 공격을 겪으면 어떡하지? 네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게 그런 예, 트라우마가 이틀 내내 시작됐잖아요. 오죽하면 저희 친정엄마는 주말에 토요일 날 저놈들은 하루 종일 윤미향 조국을 떠드네. 그래서 엄마 제발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취재 보지 편의점 마시라고. 유튜브를 보시죠. 네,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일날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한다라는 보도를 들었고 그때 저는 아니구나 예. 그랬어요 사실은. 네. 아니구나. 네, 너무 공격이 심해서 못하는구나. 긴급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 모든 가족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고 있다가는 실망하고 또 아프게 되니까 예.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때 저희 부모님들도 이미 각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틀 동안에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 각오를 하고 계셔서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예. 근데 라이브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처음에. 예. 그때부터 갑자기 콩당콩당. 정말 예.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러면 쟤들이 떠든 것이 결국은 먹혔다라고 예. 한편으로는 공격하겠구나. 예. 그 봐라 윤미향 너는 마녀잖아. 아이고. 라고 이야기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겨우 4년 동안 또 두벅두벅 걸어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래도 내 길이 또 한편으로는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그때 만감이 교차한다. 뭐라고 써야 되잖아요. 예, 페이스북에 한글 한 줄 쓰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담았어요. 그러셨구나. 저를 윤미향이 사면 복권되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쓰셨던 추미애 의원님에게도 사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았고 또 너무 다른 감사하셨죠. 한편으로, 네, 너무 이게 그랬어요. 그걸 딱 쓰신 거를 보고 세상에 땅땅땅 그 말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이 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상되는 느낌?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트윗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렸어요. 미안합니다. 나조차도 몰랐습니다. 네. 그게 지난 4년 동안 저를 기피하고 저를 출당시키고 제가 공격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지원 사격을 해주지 않았던 그런 물론 어느 누구도 아니지만 네. 많은 부분들이 네.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또 그런 약간 진보 세력에 대해서도 예.
그냥 그 한마디의 공개 사과가 모든 것을 치유시켜줬거든요. 눈 녹듯이 다. 네, 눈 녹듯이 사라졌고 원망도 사라졌고 그래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난 괜찮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네. 딱 그 한 사건이고 사실은 뭔가 설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했던 사회 통합의 어떤 이렇게 지향 네. 그것에 결국은 윤미향과 조국 최강욱 등등을 이렇게 사면 복권 시켜주는 것 그럼에도 친명은 또 제외한 예. 그 고충 그것까지 사실은 느껴져서 더 긴 설명을 하면 또 보수 언론들이 막 낚싯밥으로 삼아서 네. 떠들 것 같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예. 고맙습니다. 예. 그것으로 다 하자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또 뭐 그것만 했다고 또 누군가는 비판하기도 아니 하고. 근데 그 제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행간에 엄청난 자기 검열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고 막 그냥 시원하게 퍽퍽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후련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전히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빌미가 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또 민주당의 그렇습니다. 그밖에 제 이 운동까지. 네. 민주진보 진영 자체에 또 내가 뭐 될까봐 안에 이 자기검 저는 네. 참 이 치유를 다 어떻게 받아야 되나라는 진짜 걱정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단하게 저 카메라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 네. 말씀 하시죠. 대통령님? 네. 대통령님의 결단과 또 통합을 향한 흔들림 없는 정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 반드시 성공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저는 거리에서 또 국제 시민 단체들과 제가 30년 동안 함께 손잡고 걸어왔던 국제적인 그런 인권 운동가들과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지원하고 또 제 나름대로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와 멋지다 진짜. 저는 이런 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하고 그때 만났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진짜 핍박 받으실 때인데 저 이거 국회의원 끝나면 다시 거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진짜요? 국회의원 하시고 다시 거리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던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진짜 다시 운동가로 다시 사회활동가로 갈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좋습니다. 네. 홍보 타임. 거리로 돌아와서 네. 제가 김복동 평화센터 공동대표를 하고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야 할 평화는 어떤 전쟁을 저지르고 그 전쟁을 지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그 이후에 분쟁 지역을 오가면서 뭐 평화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들, 예. 뭐 빌 클린턴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렇죠. 그죠? 또 지금 뭐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 얘기를 노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평화는 가짜 평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기려야 할 그리고 함께 행동해야 될 평화는 피해자가 만들어낸 평화. 그게 진짜 평화다. 네. 왜냐하면 전쟁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을 겪고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피해자에 머문 것이 아니라 네. 그 피해자가 일어나서 증언자가 되었고 증언자를 넘어서서 인권운동가가 되었고 평화운동가가 되었고 자기의 어떤 인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네. 무력 분쟁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했던 피해자. 네. 그 대표 그 가운데 있는 김복동. 네. 오늘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리 김학순 할머니의 네. 첫 번째 용기 있는 그 증언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기리미리라면 네, 네. 이 운동에 그러니까 시작은 김학순의 용기가 있었다면 네. 이 운동의 중심에는 김복동의 평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저희 사무실이 물레동에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20대,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요? 김복동을 이야기하면 몰라요. 위안부 문제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알아요. 예. 소녀상을 딱 놓고 다른 거 딱 두지 않고 소녀상을 딱 물레동 골목에 딱 두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예. 학교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아 소녀상 네. 우리 학교에도 세웠어요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하고 있냐면은 그 아이들이 버렸던 담배꽁초 줍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이면 예. 김복동 희망 조끼를 입고 예. 골목을 누벼요. 예. 청년들이 보게. 세상에. 예. 너희들이 전날 버린. 이곳에 와서 버린 담배꽁초 그거부터 버리면서 거기에 메시지를 담죠. 네. 이 담배꽁초가 바다로 들어가면 거북이를 죽일 수 있다. 아이고. 거북이라든가 이 약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는 결국은 김복동 함의 뜻이었다. 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담아서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플로깅이라고 하죠. 죽기. 완전히 감동이다. 그리고 무조건 주말에 예. 그곳에 부스를 차려요. 골목에. 아, 예, 예. 그래서 계속 김복동 할머니를 나눠줍니다. 김복동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계속 나눠요. 그럼 데이트를 하다가 딱 받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김복동 그게 지도가 있거든요. 예. 김복동 할머니 14살부터 끌려갔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쭉 끌려갔다가 돌아왔더니 22살. 예. 그걸 보고 하면서 야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윤미향의 운동은 예. 그동안 30년 동안 땅바닥을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면 지금 마찬가지 그 길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것이 이제 자리가 확산이 되어서 네. 저는 전국 각지로 지금 그래서 그 물레동을 김복동의 나비길을 만들고 있어요. 예. 곳곳에 나비에 나비길. 윤미향의 이름을 써서 예. 나비를 붙여요. 예. 장윤선 붙여서 거기에 나비를 이렇게 벽에 답니다. 그 제주도에 우리 저기 선배가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비길. 남산에 가면 예. 사랑의 자물쇠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사랑의 자물쇠가 아닌 예. 물레동에 와서 김복동이라는 그 나비 안에 네. 여러분들의 추억을 남겨라. 남겨라.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추억이 모이면 예. 평화가 되고 인권이 될 것이다. 다. 그 나비길이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면 예. 저는 서울이 나비길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른 나라에도 지금 뭐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예. 건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폭격에 예. 의해서 그 지역에 저는 노란 나비가 한 마리 서 있을 수 있다면 네. 그래서 그 나비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너진 희망 그것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 네. 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김복동 희망이 제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굿즈를 만들고 있어요. 굿즈. 네, 예. 이거 제가 만든 굿즈입니다. 오. 나비 팔찌 이런 거 제가 만들었어요. 예. 이런 거 만들어서 예. 이건 팔레스타인 예, 사람들과 예. 연대하는 네네네. 팔찌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복동의 평화의 팔찌입니다. 예, 예.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은 노벨 평화상과 같은 김복동 상을 만들고 싶어요. 김복동 평화상. 네. 오, 예. 그래서 세계 무력 분쟁 지역에서 정말로 예. 몸을 바치면서 일하는 어허. 여기는 꼭 산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 유가족도 받을 수 있게끔. 네,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에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스라엘군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네. 죽임을 당해서 최근에 한 기자가 예, 예. 그렇죠. 죽임을 당한 소식을 보면서 정말 통곡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분들의 가족들이 나의 오빠의 혹은 나의 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웠던 삶을 후손들이 또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지금 굉장히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누가 독립운동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나라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고 장학금도 주고 국가가 보호하고 네.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됐죠. 그래서 피해자였으면서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였던 김복동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호하고 하면서 또다시 그런 평화를 확산할 수 네. 있다면 좋겠다. 그 시작을 이런 걸로. 나비로 네. 굿즈로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네. 기업이나 정부는 돈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꼭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제 곧 8.15 네. 해방 광복 80주년입니다. 그 일본 시민사회하고 평화운동 굉장히 협력해서 오랫동안 네. 했는데 올해는 그 무라야마 다마에 이어서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가 80년 담화를 하는데 패전을 담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 어떻게 믿냐 그 사람들은 극우다.
군국주의 부활, 망령, 뭐 자위대 얘기한다. 그러나 네. 이시바는 좀 다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시바가 경우에 따라서 중도 리버럴로 가고 자민당이 과거처럼 극단적 우익, 아베나 기시다와는 좀 다른 노선을 간다면 시민사회대로 정치사회대로 좀 연대해서 이 지역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분석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보도들을 봤어요. 네. 패전이라는 용어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의 정치 시스템이 여전히 이시바의 그 지지 기반 세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재명 대통령 만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정부가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취약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그런 기반을 강화하려면 국제적인 어떤 관계를 또 돈독하고 강화하려면 한국과의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가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자체가. 네, 일본 예. 자체가. 그리고 여전히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면 네. 역시 일본은 날개를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우익화되고 네. 그러고 있어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예. 독일 사회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던 건 바로 그 출발이었어요. 맞습니다. 전후 청산을 그래도 나름대로 네. 나치 청산을 철저하게 해왔던 맞습니다. 그리고 나치에 협력했던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법 위에 세웠던 네. 그러니까 처벌대 위에 세웠던 예. 그런 독일의 정치 사법의 상황을 보면서 세계가 신뢰를 네. 표해왔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거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정말로 한일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싶다면 피해국이 요구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조선의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선 사람들이 겪었던 그 참혹한 고통들 강제 노동 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원폭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의 그 아픈 상처에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책임을 담은 메시지가 네. 포함돼야 된다. 네. 그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 요구를 하고 싶고 그런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제가 30년 동안 함께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오면서 갖고 있는 강한 신뢰는 네. 정말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사회 내에 역사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로 계승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역사 교육이 뭐 왜곡돼 독도는 있기 지금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점령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교육 속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고쳐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한국에 대한 신호이고 국제사회를 하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한편 우리 정부에게도 요구하고 싶은데 네. 당당하게 책임 추궁해도 된다. 당당하게? 우리는, 네, 할 우리 말을 정부는 하고? 네, 당당하게 책임 추궁해도 되고 왜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본에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꿀릴 게 없어요. 맞습니다. 군사 안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오히려 예. 야 제발 해야 되는 빌보드 위치잖아요. 차트 1위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아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뭐 듣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거리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네. 자주 뵙고 많은 말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